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이네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예. 누가 대표할 것 같습니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천하람 후보가 결선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선에 가게 되면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파란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위기에 힘입어가지고 큰 역전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선에 간다는 얘기는 1차 투표의 과반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까지 지금 김기현 후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사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가지고 몰아주고 있는데도 이렇게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은 결국 김기현 후보는 본인의 비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계속 연대만 내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연대라는 것이 모양새도 보면은 나경원 후보에게 연판장 돌려가지고 이렇게 린치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가서 좀 이런 표현이 좀 억지로 이제 손잡는 모양새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바로 요즘은 읽힙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선에 가는 건 김기현 천하람이다, 이거죠? 예.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도 대중적 인지도 높아가지고 초반에는 선전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저희 당에 이제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책임 당원들과의 소통을 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을 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당원 투표에서는 오히려 천하람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기현 천하람이 결선에 붙고 그 바람이 불면 천하람 당대표 가능하다, 이겁니까? 저는 원래 되는 판을 보고 끼어듭니다, 항상. 네.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 이거죠? 만약에 가능성이 없이 그냥 속된 말로 광팔로 나오라 그러면 저희 후보들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네네. 그나저나 좀 거슬러 가서 이준석 전 대표를 이제 몰아내고 당원 100%로 룰도 바꾸고 나경원 주저앉히고 안철수는 국정 운영의 적으로까지 규정하고 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다? 원래 해리포터나 이런 데 보면은 있지만은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을 볼드모트라고 이제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이니까 다들 청취자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선거를 앞두고 총선 때마다 저희가 공천학살이라는 말을 엄청 들어봤습니다. 많이. 그리고 실제로 많이 행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공천학살이 선거에 도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국민의 지탄을 받는 후보들이 있다면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당대회 주자군을 학살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전당대회에 저희가 이름을 알만한 후보들은 전부 다 학살당하거나 지금 민치를 당했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분은 왜 이런다고 보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당 정치라는 것이 사실 모든 민주주의가 그렇지만은 극한의 효율보다는 결국에는 과정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권력의 정당성 및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 이제 정당 정치고 민주주의인데 이걸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보시기에는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 하는 이런 과정이라는 것들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수준 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거는 회사에서 이제 효율을 따지는 것이지 지금 정치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논쟁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논쟁이라든지 생각이 다른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단일성 어떤 지도 체계를 구축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단일성 지도 체제를 구축해서 논란 없이 효율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국정을 이군영하기 위해서다, 이건가요?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또는 많은 대통령들이 그걸 꿈꿔온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취임 이후에는 사실 단일성 지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나중에 가서 배신자라고까지 지칭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도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제일 위험한 것인데 그걸 좀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어차피 모든 민주당도 그렇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핵심 지지층만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정도의 타협과 어떤 정도의 공간을 여느냐가 문제이고 제가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하실 때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말까지 지지율 40% 유지하면서 상당히 견고한 핵심 지지층이 있었지만은
예를 들어 사실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5년 만에 이제 정권이 넘어오게 된 것은 결국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또는 그 지지층이 미래 권력의 어쨌든 공간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이재명 후보의 공간을 전혀 열어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로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집권하시면서 사실 당신께서는 뭐 이준석은 선거 이기는데 우리 방해가 됐고 뭐 안철수 단일화도 도움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실제와는 좀 다를 겁니다. 그게 본인의 인식이.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지층까지 우군으로 포섭하고 갈 수 있느냐가 정권 성공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일 텐데 지금 행보는 다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지층을 좁히는 행보지 이렇게 넓게 안고 가는 행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자주 쓰는 표현이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 뭐 김종인 카드를 써서 경제민주화 카드를 쓰고 안대희 카드를 써서 뭐 사법개혁 또 정치개혁 이런 카드를 써서 중도층을 포섭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되고서는 김종인도 안대희도 다 나몰라라 하다 보니 이제 결국 탄핵까지 간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뭐 이준석, 안철수 이런 분들 덕분에 중도층을 넓히면서 가까스로 대통령이 됐는데 다 내치고 있단 말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길을 똑같이 답습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선거 나오면서 윤핵관이다, 간신배다 이런 사람들 척결하겠다는 아주 선명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천하람 후보가 간신배나 아니면 이런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을 타박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엔 대통령이 좋은 조력을 받으면은 지금보다 나은 이제 정부적 판단들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것인데 오히려 용산의 반응이라는 거는 아니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뭘 잘못했냐 오히려 윤핵관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적이다 막 이래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적이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천하람 후보가 임진왜란을 예로 들면서 부산 연설에서 이게 선무공신과 호선공신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아까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선 때나 이럴 때 전장에 나가 싸웠던 사람들은 오히려 배척하고 소위 말하면은 호선공신이라고 하는 예전에 선조가 의주로 도망갈 때 같이 따라갔던 뭐 문신들 뭐 내시들 이런 사람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윤핵관이라는 이름 하에 이제 그 약간 호가호위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이런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선조와 임진왜란은 예도 들었지만은 예전에 뭐 초한지 때 항우와 유방도 마찬가지고 큰 전쟁을 치른 뒤에는 결국에는 논공 행상 뭐 누가 행상을 기대하는 건 이전에 논공이 어떻게 정확하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이뤄질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그 거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상황에서 아까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때 실제로 표를 가져오는데 일조했던 사람들과 그 안에 이제 윤핵관이라고 해서 비위를 맞췄던 사람들 간에 뭔가 판단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스스로 지지층을 좁히는 행보가 정말 처음 얘기한 대로 효율적인 자신 생각대로 국정 운영을 위해서 단지 이것만일까요? 뭐 자기 세력을 그 더더욱 많이 공천하려고 하는 이 공천 학살이 예고돼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저는 그 공천학살이라는 것도 사실 뭐 세를 넓히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예고되는 예를 들어서 공천 갈등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 뭐 검사 50명이 대기하고 있다 뭐 이런 뭐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뭐 300명이고 저희 당에서 보통 한 120명에서 150명 사이가 당선되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 50명이 검사라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그런 거 자체를 물론 뭐 그런 생각을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국회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국민의 대의기관 아니겠습니까?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국민 일반의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비례대표 제도도 도입하고 그리고 남녀 성비를 보정하기 위한 제도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당에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 인원이 한 150명 이내라고 봤을 때 그중에 50명이 만약에 검사로 출마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다양성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세요? 있다고 보세요?
제가 요즘 이제 저를 비롯해서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이 평론하면서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이건 상식적으로 안 되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얘기들이 전부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제가 지금 오히려 이제 저는 상식적인 평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나중에 가보면 바보된 느낌이거든요. 약간 상황 벌어지는 걸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평론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이거로군요. 예, 그러니까요. 그게 네. 아유. 당장 이준석 전 대표 계속 나가서 떨어졌던 지역구에 내년에 나가야 되는데 공천 받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이제 저는 당황스러운 게 자꾸 이제 언론에서 그런 걸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당연히 저는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노원병이 있는 상계동이라든지 아니면 천하람 후보가 나오는 순천 갑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의 우세 지역이 절대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런데도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얼마나 이제 예를 들어서 용산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듣기에는 예. 공천에 있어가지고 일방주의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걸 전 느낍니다. 네. 자, 바로 그런 움직임에 지금 당원들의 반발심이 천하람 돌풍 바람 이런 걸로 지금 불고 있다. 그런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개혁 보수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사람들의 계보를 보면은 과거에 이제 유승민 의원도 있었고, 근데 유승민 의원은 당에서 오래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사실 당원들을 모으고, 그러니까 먼 길을 바라보고 이제 이런 투자를 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당대표 되고 나가지고 보통 당대표 된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몇 년 이후에 자기가 대통령 선거 나가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전혀 그게 아니라 저는 이 당내 개혁이라는 걸 길게 바라보고 당원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에 천하람 후보는 제가 전당대회 나갔을 때에 비해 가지고 당원들의 상당한 견고한 지지세까지 업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예. 제가 겪었던 완전 돌풍격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견실하게 지금 이제 지지세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실제로 당원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어떤 얘기들을 합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해요? 오늘도 제가 이제 지금 오늘 전 강원도에 잠깐 왔다가 이제 지금 대구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우리 당에서 가장 이제 당에 대해 가지고 책임의식을 갖고 이렇게 막 계속 조언을 주시는 분들이 TK에 많이 있는데. 그렇죠. TK의 이제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TK와의 연고나 인연 같은 것 아니면 그쪽에 정치를 했던 이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통적 당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피로감, 반감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이제 득표율이 잘 나오는 후보에게 몰아주는 형태로 이제 투표를 했던 것인데. 그렇죠. 최근 들어가지고는 과연 이 보수의 가치나 아니면은 이런 지금까지 TK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준용하면서 지금 국정 운영이 되고 이제 돼가지고 다소 의구심이 있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이제 보면은 사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사실 TK의 주자 중 하나였던 유승민 의원을 타박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TK에서 인기가 높았던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연판장이라는 아주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타박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단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이가 좀 주목됩니다, 이게. 근데 그런 걸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모를까요? 너무 하다 보면 역풍 분다는 걸 모를까요? 제가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제가 대통령 모시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대통령을 서문시장에 모시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간신배다. 예, 그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예. 대통령을 예를 들어 대통령 서문시장 가면 서문시장은 가면 대통령이 아니라 누가 가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보수 정치인이 가면은. 예. 이제 그런 일정만 이제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말기에 많이 가셨지만 여긴 집권 초기부터 그런 일정을 짠다는 거는. 예. 사실 그건 좀 제가 봤을 때 위험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예를 들어 대구나 이런 곳에 민심을 살피고 하려면은 정말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산업 현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는 일정이 더 부각되고 예. 아니면 정말 어려운 민생을 살피는 일정들이 부각돼야 되는데 예. 소위 그런 어떤 뭐랄까요? 순행 일정 같은 그런 일정을 짜는 거는 되게 위험한 건데 예. 저는 대통령도 가끔 때는 힘이 있는 날들도 있어야 하고 하겠지만은 너무 제가 봤을 땐 지금 괴가 좀 불안합니다, 지금 보면. 네. 급기야 김기현 후보 입에서
뭐 대권 욕심 있는 그런 대표가 만약 되면 대통령 탄핵 뭐 이런 얘기까지도 거론이 됐는데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김기현 대표랑 저랑 원래 같이 원내대표랑 대표를 호흡 맞췄기 때문에 저 김기현 대표의 장점도 많이 알고 좋지만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그 후보도 예전에 울산시장 때 보면은 본인이 대권 욕심이 있다고 이제 인터뷰도 하셨고, 예. 그리고 또 예전에 탄핵 국면에서는 울산시장인데 그 인터뷰를 자처하셔가지고 남들보다 빠르게 탄핵을 주장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전 결코 나쁘다 생각하지 않고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걸 공격의 무기로 쓴다는 거는 예. 전 너무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 소장 개혁파의 일원 중에 하나였던 김기현 의원이 갑자기 왜 그런 행보를 하는지를 전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최근에 SNS에 그 친윤 후보 측이 당협별, 지역별로 표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셨더라고요. 예, 예. 구체적 증거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뭐 현장 연설회장을 가도 당협별로 이제 그 입장이 가능한 비표를 배분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 예를 들어 당원협의회에 저희 보면 한 당협,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최소한 3,000명 정도의 당원씩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천하람을 지지하는 당원들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비표를 김기현 지지 당원들에게만 주는 경우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연설회장 입장 자체가 지금 천하람을 지지하는 당원 아니면 안철수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당원 한 명 한 명이 누구 지지하는지를 다 알아요? 그게 이제 보면은 당협위원장이 평소에 자기가 이제 가까이 하는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멤버들 위주로 이제 그런 걸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자기 당협위원장이 누굴 지지하는지를 굉장히 살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우주의 기운을 다 몰아가지고 이제 김기현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판세가 굳혀지지 않고 있는 것은 예. 여실히 지금 한계성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전부 일반 여론조사 가운데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힌 사람들의 여론조사가 이제 주로 인용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대표도 지내셨으니까 이제 뭐 당원 명부가 다 확정된 거잖아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럼 그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안 합니까?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전화 샘플을 늘려가지고 보통은 이제 여론조사 한 1000샘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 3,4천 샘플 늘려서 하는 조사들이 간혹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3,000 샘플 중에서 어차피 정치에 적극적인 분들이 여론조사 응답을 많이 하니까 예. 한 조사별로 다르지만은 당원인지 여부를 또 물어보면은 3,000명 중에서 뭐 많게는 300명에 400명 정도가 당원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추이를 보면은 이제 약간은 이제 경향성이 보이는 것이 그 지지층이라고 답한 사람들의 여론조사와는 좀 경향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요? 뭐 제가 지금 뭐 어차피 이거는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 언급할 수 없지만은 보통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여론조사보다도 그 당원 여론조사 수치가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김기현 후보와 천하람 후보의 그 당원으로 응답한 그 사람들의 지지율이 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는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고 반대로 김기현 후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거라고 좀 분석하고요. 그리고 천하람 후보는 아무래도 이제 작년 이후에 가입했던 그 신진 당원들의 지지를 좀 많이 받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거기서 랜덤 샘플링한 여론조사는 법적으로 금지됩니까? 그게 법적으로라기보단 저희가 당원 명부를 저희가 이제 배부할 때 안심번호를 씌워서 저희가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여론조사 하는 것에 있어서 문자나 전화 외에 여론조사는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내부 규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제가 대표로 갔을 때는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내부용으로. 그러니까 각 후보 캠프에서는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할 것 같은데요. 뭐 천하람 캠프는 돈이 없어서 안 돌리고 있습니다. 다른 캠프는 하고 있다고 합니까? 그것도 제가 뭐 지금까지 전혀 결과를 듣지 못했지만은 뭐 아무래도 뭐 금전적 여유가 있는 쪽에서는 돌리고 싶은 유인이 있을 겁니다만 좀. 뭐 거슬러 가면 이준석 전 대표가 될 때 당시 이제 나경원 후보랑 맞붙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일반 국민뿐 아니라 그 당시 당 지지층 조사에서 보다도 실제로 또 표를 다 까보니까 당원 쪽에서의 지지도는 나경원 후보가 상당히 높게 나왔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예. 이번에는 그거랑 경우가 다르다 이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당원 20만 명 정도였을 때였고 예, 사실 예. 당원 가입 운동을 치열하게 해가지고 지금 80만 명 정도까지 늘어났는데 예. 저는 과거의 탄핵 이후에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 당원을 가입할 정도면 정말 속된 말로 짠물이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솔직히 이제 다르다. 일반 중도 성향 유권자가 많이 가입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염도가 낮아졌습니다. 예. 네. 지금 모든 후보가 사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이구동성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천하람 후보 캠프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천하람 후보는 그 의식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라는 말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게 이제 뭐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바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예. 사실 보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수의 어떤 철학 이념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예. 어떤 특정한 정부에서 만약에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지도부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희 후보들은 내부적 논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윤심 호소 표현에 가까운 것들은 절대 쓰지 않기로 해서 그걸 이어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예 그 표현 자체를 쓰질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투적인 그런 표현이며 사실 무의미한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예. 천하람식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뭔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거로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의 여보세요. 아이고 전화. 예. 안보 보수나 이런 지형에서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의 보수라든지 개인의 개성을 좀 더 띄워주는 그런 보수 이런 것들이 저희의 철학적 지향점이지. 뭐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뭔지 알면 저희도 거기서 평가를 할 텐데 지금까지는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네. 예. La